안녕하세요. 공준모에서 수리 영역을 강의하고 있는 김은기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자료 해석 4강 분수 비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수 비교는요. 앞에서 배웠던 곱셈 비교처럼요. 정확한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순히 비교만 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교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풀맞찍기라는 거예요. 이 친구는 우리 수리 영역에서 A 대 B 할 때랑 똑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A 대 B 때 어떻게 했어요? A 비율과 B 비율 놔두고 나머지 찢어서 생각했죠? 그거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1216분에 715가 있다. 근데 이 친구의 값이 알고 싶다. 근데 얘 900으로 바꿉시다. 915. 이 친구의 값을 알고 싶다. 봤더니 12분의 9가 4분의 3인데 추가로 이어진 게 얼마? 16과 15더라. 그럼 이 친구 몇 퍼센트 이상이다? 75% 이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앞에 75% 있고 뒤에가 75%보다 더 크니까. 즉 75%에 더 큰 게 달라붙었으니까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811분에 503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800과 500을 생각해서 8분의 5 플러스 11 플러스 3이라고 생각하시면 8분의 5는 얼마죠? 8분의 1이 12.59, 8분의 4가 50%니까 둘이 더해서 62.5인데 거기다가 62.5보다 작은 게 달라붙었으니까 62.5보다 작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친구는 배수 테크닉이에요. 곱셈의 배수 테크닉과 거의 유사해요. 차이점은 딱 하나인데 곱셈은 내가 가고 싶은 방향 아무 방향이나 갈 수 있었는데 이 친구는 분모끼리 분자끼리밖에 못 가요. 무슨 소리다? A를 1이라고 봤을 때 C의 배수, B를 1이라고 봤을 때 D의 배수만 따져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친구는 기울기 테크닉이에요. 이 친구는 뭐냐면 우리 분수값이라는 것은 미분에서 배웠을 때 x분의 y다. 즉 xy 좌표에서 기울기와 똑같은 거거든요. 기울기와 똑같은 거여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AB의 기울과 만약에 CD의 기울기가 있다면 우리가 기울기를 원래는 이렇게 비교하는데 그렇게 비교하지 말고 AB에서 CD로 뻗어나가는 기울기와 비교하자. AB의 기울기와 CD로 뻗어나가는 기울기를 비교하자. 만약에 뻗어나가는 기울기가 원래의 기울기보다 크다면 커진 거고 뻗어나가는 기울기가 원래의 기울기보다 작으면 작아진 거다라는 거예요. 숫자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25분에 16이 있고 31분에 25가 있다고 칩시다. 두 개의 기울기를 비교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된다? 원래의 기울기가 있고 추가로 뻗어나갔어요. 얼마만큼? 분모는 6만큼, 분자는 9만큼. 6분의 9가 여기서 뻗어나간 거거든요. 얘가 커요? 6분의 9가 커요? 6분의 9가 더 크죠. 따라서 커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다른 예시로 37분의 51이랑 44분의 59가 있다고 칩시다. 추가로 뻗어나간 기울기를 볼 거예요. 얼만큼 뻗어나갔어? 7분의 8만큼 뻗어나갔어. 얘가 커? 7분의 8이 커? 7분의 1은 14.2857이니까 얘는 1.14 정도 될 건데 얘는 뭐예요? 정확히 모르는데 1.14보다는 훨씬 더 크죠. 그럼 뭐야? 뻗어나간 기울기가 작으니까 작아졌어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친구는 뺄셈 테크닉인데요. 얘는 뭐냐면 오직 비교해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분모의 값을 분자에다가 빼내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분모에다가 분자를 빼내도 비교에는 영향을 안 줘요. 뭐라고요? 비교에는 영향을 안 줘요. 그래서 양변 다 똑같이만 빼내면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64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264번 봤더니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첫 번째, 투자 건수의 증가 방향과 투자 금액의 증가 방향이 같대요. 보니까 감소, 증가, 감소, 증가여서 증가 방향이 동일하구나. 다음 친구, 투자 건수 대비 투자 금액이 제일 큰 게 15년이라 그래요. 이런 식으로 가장 큰 거에 대해 물어보면 여러분은 실제로 가장 큰 걸 찾는 게 아니라 15년보다 큰 게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15년보다 큰 게 없다면 가장
큰 거니까. 자, 이 친구 건수당 금액이어서 56분의 680인데 이렇게 보면 너무 어려워요. 우리한테 친숙한 숫자로 바꿔야 돼서 0 하나만 붙여줍시다. 모두 다 0 하나 붙였다고 생각해봐요. 1보다 큰 친구 누구 있다? 15년. 얘는 안 되고 얘도 0 붙이면 안 되고 0 붙이면 안 되고 0 붙이면 안 되고 20년 2개 있더라. 15년과 어디? 20년 2개가 있더라. 따라서 어떻게 생각한다? 너 얼마나 커졌니? 560분의 120 정도 커졌다. 따라서 어떻게? 20% 이상 더 증가해야 되네. 1에서 20% 더 이상 커져야 되고 너는 410분의 480이어서 1에서 얼마나 커졌어? 410분의 70이어서 20%까지는 안 되는구나. 가장 큰 거 15년 동그라미. 다음 친구는 전년 대비 증감률 19년과 20년을 비교시키고 있어요. 우선 증감률에 대해 풀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증감률, 증가율, 감소율에 대한 정의예요. 율에 대한 정의는 과거분의 폭이다라고 꼭 기억해 주세요. 과거분의 뭐라고요? 폭이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과거분의 뭐라고요? 폭이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이 증가율끼리, 감소율끼리 비교할 때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증감률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럼 무조건 얘를 떠올려야 돼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증감률은 무조건 뭐라고요? 과거분의 폭이다. 자, 그래서 19년도와 몇 년도? 20년도를 봅시다. 19년도의 과거는 얼마? 550. 변화는 얼마 했냐? 보니까 대충 한 480 정도 했네요. 20년도의 과거는 얼마? 70. 변화는 얼마이냐? 410이더라. 당연히 누가 더 커요? 2020년이 더 크죠? 근데 19년이 더 크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적혀 있냐면요. 우리가 증가율이나 감소율을 볼 때 실질적으로 정의로 잘 안 봐요. 어떻게 보냐면 몇 배가 됐지? 몇 배가 됐지라고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몇 배가 됐어요? 한 7배. 몇 배가 됐어요? 한 8배. 배수로 따지면 누가 더 커요? 18과 19 사이가 더 크죠? 근데 그건 감소율끼리, 증가율끼리, 즉 끼리끼리 볼 때만 가능한 거고 지금처럼 증감률을 물어볼 땐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된다. 정답을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친구, 투자 건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애는 투자 금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도 가장 크대요. 우선 증가율끼리 비교하잖아요. 이때는 몇 배인지 보시면 돼요. 몇 배인지. 예를 들어 봅시다. 투자 금액을 보면 16년에서 17년으로 갈 때 1.5배죠. 그래서 만약에 1.5배보다 더 큰 게 있으면 증가율도 더 크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혹시 1.5배보다 더 큰 애 있나 봤더니 여기로 갈 때 한 4배 가까이 되네요. 근데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몇 배라 그랬죠? 7배. 그래서 7배가 제일 커서 증가율 제일 큰 건 20년이다 라고 잡아주시고 다음 친구 투자 건수도 봅시다. 26에서 41이 됐대요. 얼마나 증가했어요? 한 15 정도. 그러면 50%는 넘게 커졌네. 혹시 50% 근처 커진 애 있나 봤더니 감소했고 증가하긴 했지만 5 증가했으니까 50% 아니고 20 증가했으니까 50%보다 크네요. 너는 좀 비교해야겠다. 이 친구는 오히려 감소했으니까 비교할 필요 없고. 자, 그럼 우리 두 친구만 비교합시다. 38분의 20이랑 누구? 26분의 41. 41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15. 기울기 테크닉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얼마 커졌어? 12. 얼마 커졌어? 5. 요 친구랑 요 친구 비교할 거예요. 근데 얘 50%보다 큰데 이 친구 50%보다 작죠. 50%보다 큰 거에서 더 작은 거로 뻗어나갔으니까 가장 큰 거 몇 년이야? 2020년이야. 동그라미. 다음 친구 16년에서 18년으로 가는 증가율은 75% 이상이래요. 다음처럼 증가율이 숫자로 주어지면요. 여러분은 이 숫자를 먼저 대입해 보세요. 무슨 의미냐면 33에서 75% 증가하면 얼마 정도 커질까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75%는 4분의 3입니다. 여기 32에 4가 숨어 있죠. 4 곱하기 8. 그래서 우선 3 곱하기 8부터 떠올리세요. 3 곱하기 8 떠올리니까 얼마야? 24. 너 혹시 24보다 크게 증가했니? 하고 보니까 25나 증가했어요. 더 크게 증가했네요. 1밖에 없는데
1 더 증가하면 당연히 75% 이상이다. 동그라미 치실 수 있고, 만약에 이게 어렵다면 내가 이걸로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럼 다음 단계로 가시면 돼요. 어떻게? 실제로 구해보자. 풀맛집기를 이용해서 33분의 증가한 거 25. 근데 75%는 4분의 3이라 그랬으니까 이 친구는 32 플러스 1, 24 플러스 1이다. 75%랑 더 큰 값으로 붙었네. 75% 이상이다.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265번은 A2기업의 채용 현황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고 있어요.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다음과 같이 잘 주어져 있네요. 우선 이 기업은 전체 채용 인원 중 정규직 채용 인원 비율이 가장 낮대요. 전체에서 정규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21분의 8을 쓰셔도 되고 혹은 뺄셈 테크닉을 통해서 여기다가 8 빼줘도 된다 그랬죠. 8 빼면 뭐만 남아요? 2개 더한 13만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13분의 8을 이용하셔도 돼요. 둘 중에 편한 거 이용해 주시면 돼요. 우선 21분의 8로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읽을 수 있는 최대한의 대충값을 읽어주세요. 한 40%보단 작은데 또는 50%보다 작은데 라고 확인하신 다음에 50%보다 더 큰 값이 있으면 그 친구들은 다 날려서 생각하자. 너 50%보다 크네. 날릴 거야. 너도 50%보다 크니까 날릴 거야. 근데 얘를 봤어요. 50%보다 너무 터무니없이 작죠? 너랑만 한번 비교해보자. 근데 얘 44 곱하기 3인 것처럼 생겼거든요. 즉 3분의 1이에요. 33%. 얘는 33%보단 크죠? 그래서 가장 낮은 거 2는 아니야 하면서 X 표시 쳐주시면 돼요. B인지 A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2가 아니라는 것만 중요하다. 다음 친구는 전체 채용 인원이 많을수록 정규직 채용 인원이 많대요. 봅시다. 전체가 제일 큰 놈 누구야? 너야. 너 정규직 제일 크니? 다음에 전체 큰 놈 누구야? 너야. 너 정규직 두 번째로 크니 봤더니 C가 있더라. 너 안 되겠어. 3번 전체 계약직 중에 무기계약직의 비중이 65% 이상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보시면 좋냐면요. 여기 합계가 없잖아요. 합계가 없으니까 우리가 실제로 더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개별적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자, 개별적으로 A 기업은 무기가 65% 이상일까라고 볼 거예요. 근데 65%라는 건 뭐냐면 전체를 세 덩어리로 봤을 때 무기가 두 덩어리보다 크고 단기는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즉 단기를 한 덩어리로 봤을 때 두 덩어리보다 크냐? 크더라. 단기를 한 덩어리로 봤을 때 무기가 두 덩어리보다 크냐? 크더라. 이 친구도 크더라. 이 친구도 크더라. 이 친구도 크더라. 모두 다 두 덩어리보다 크니까 65% 이상이다. 동그라미. 그런데 분명히 그런 의문 드실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할 건데? 두 덩어리 안 되는 친구 있으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이 친구를 두 덩어리 안 되게 한 40으로 바꿔줍시다. 두 덩어리가 안 되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얘 두 덩어리 해봤자 74죠. 10 남잖아요. 그 10을 얘한테 준다고 생각하세요. 얘도 두 덩어리 해봤자 8이죠. 7 남잖아요. 7도 옮겨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부족한 친구가 있으면 다른 곳에서 끌고 모아서 넘치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뭐다? 65% 이상이다. 동그라미 정답을 3번으로 체크해 주시고 4번 친구. 전체 정규직 채용 인원이 계약직 채용 인원보다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정규직이 계약직보다 많다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정규직이 계약직보다 많다. 정규직이 차지하고 있는 게 절반 이상이다. 절반은 몇 퍼센트? 50% 이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한번 봐주시면서 50%보다 넘는지 확인해 주시면 얘만 50%보다 넘어요. 너 어떻게 32 말고 남은 13개를 남들한테 주자. 남들한테 줬어요. 근데 B한테 줘도 B 하나도 50%로 못 만들기 때문에 뭐야? 많을 리가 없다. 다음 친구 A부터 E 기업 채용한 전체 직원이 500명 이상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얘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4번 친구랑 같이 한번 생각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기 합계가 잘못 적혀 있네요. 이 합계는 좀 수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더해보면
192 요거 더하면 32니까 그쵸? 251이 아니네요. 얘가 251이 아니어서 제가 아까 설명드리려고 했던 건 요거예요. 4번에선 다음과 같이 말하거든요. 정규직이 계약직보다 적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정규직이 얼마였어요? 251명이었죠. 적혀있는 걸로 따르면. 그럼 어떻게 되겠다? 이 친구는 당연히 251 플러스 251보다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됐는데 요 합계값이 잘못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을 제대로 좀 적어주시면 32 플러스 103 플러스 89니까 192에다가 224. 224니까 우리가 이 방법대로 물 수 없어서 실제로 한번 더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더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더하기 편한 것끼리 좀 묶어서 더해주자. 48이랑 132 먼저 더해주면 182. 그 다음에 요 친구랑 요 친구 묶어서 더해주면 288. 그리고 이거 21 여기다가 넣어요. 그럼 해봤자 200밖에 안 되죠. 따라서 뭐야? 500명까지는 안 돼. 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친구 266번 친구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266번 친구. 연도별 연한 해송 물동량에 대한 자료래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이 친구 뭐가 옳은가 봤더니 선지를 한번 봤더니 전체 물동량과 연도별 증감 방량이 동일한 유형이 한 개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봤더니 감소, 증가, 감소, 감소예요. 그래서 감소, 증가, 감소인 친구가 누가 있나 보자. 유류는 감소더라. 모래는 증가더라. 시멘트는 감소, 증가, 그 다음 증가더라. 광석은 감소, 증가, 감소더라. 철은 감소, 증가, 감소, 증가더라. 마지막 때문에 안 되네. 기타는 뭐예요? 볼 필요가 없어요. 왜? 단 하나의 유형은 아니니까. 그래서 바로 X 표시 쳐주시면 되겠고, 다음 친구 2번 보니까 2016년 전체 대비 증가량 가장 큰 게 모래라고 합니다. 16년 모래 친구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확인해 주시면 대략 2100 정도 증가했어요. 그래서 혹시 2100보다 더 크게 증가한 친구 있나 확인해 주시면 그 바로 위에 누구? 예. 죄송합니다. 바로 위에라고 말을 해버렸네요. 바로 위에인데? 자, 바로 위에 누구? 예. 이 친구 보면 2200 가까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증가한 친구는 모래가 아니라 유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3번 친구 2013년 유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래요. 그래서 13년 유류 잡아주시고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118분의 42라고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100에 대한 35%만 생각해 주세요. 그럼 100 날리고 35 날려서 남는 게 18분의 7이다. 이 친구는 35%보다 커요. 왜냐하면 우리가 35%를 좀 암기합시다. 얘는 20과 7이 짝꿍이에요. 그래서 27, 다음엔 40, 14, 다음엔 60, 21, 다음엔 80, 28로 구성이 돼요. 근데 여기서 뭐다? 18, 7이니까 분모가 작아졌으니까 더 커지겠다. 정답을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친구, 매년 철의 물동량은 광석의 물동량보다 많다고 합니다. 철과 광석을 한번 살펴보시면 철이 많네요. 여긴 광석이 많아요. 그래서 X. 다음 친구 5번. 17년 시멘트 물동량 전년 대비 15% 이하 증가했대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증가율이 나오면요. 값을 주면 일단 그 값을 예상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이 친구 죄송합니다. 15%면 얼마나 증가해야 될까? 를 생각해 보시면 15%는 2가 어디로? 3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얘가 18이라면 얼마? 27만큼 증가해야 된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데 이 친구 27만큼 증가했어요. 근데 얼마예요? 17이죠. 17이 27만큼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15% 이상 증가해야 돼서 5번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67번
계속 풀어보도록 하죠. 267번을 보니까 지역별 양식 어업권 건수와 양식 면적에 대한 내용이고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기억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기억을 봤더니 어류의 건수당 면적 C지역이 가장 높대요. 어류의 건수당 면적 C지역. 우선 C지역을 살펴보시면 154분의 1468인데 이렇게 보지 말고 0 하나 붙여서 생각해 주세요. 그럼 뭐예요? 거의 1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거의 1에 가깝다. 0을 다 붙이면서 혹시 거의 1에 가까운 친구가 있나 보시면 없어요. 그나마 B인데 B는 빠진 게 17 정도 돼서 90%에 좀 더 가까울 거예요. 따라서 제일 큰 거 C지역 동그라미. 다음에 니은 친구. 폐류의 건수가 많을수록 면적도 높대요. 폐류 건수 제일 많은 친구 면적 제일 많은가? 다음으로 많은 친구 면적 제일 많은가? 그 다음으로 많은 친구 면적 큰가? 그 다음으로 많은 친구 면적 크다. 그 다음으로 많은 친구 면적 크고 그 다음으로 많은 친구 면적 크니까 아, 이 친구는 건수가 많을수록 면적이 크구나. 동그라미. 다음에 디귿. 해조류의 면적이 어류의 면적보다 좁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해조류의 면적과 어류의 면적을 한번 보자고요. 보시면 실제로 비교 안 해봐도 누가 더 넓은지 보였으면 가장 좋겠어요. 해조류가 넓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어류가 넓을 것 같아요? 요 위치만 좀 잠깐 바꿔주자고요. 큰 놈 두 개끼리 비교시키는 거예요. 큰 놈 두 개, 큰 놈 두 개. 둘이 더하면 얼마? 한 4천. 둘이 더하면 얼마? 한 3천. 그러면 짜잘한 것들을 모아서 1000 차이를 메꿔줄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짜잘한 거 이렇게 3개 합쳐서 한 1000 정도 되네. 그럼 나머지 2개 합치면 얼마야? 1000. 그럼 얘가 다 합쳤을 때 1000보다 작은가? 보니까 1000보다는 크더라. 따라서 뭐야? 해조류의 면적이 더 크겠네. 디귿 X. 다음에 리을 친구. 양식 어업권의 건수는 이 지역이 가장 많대요. 어떻게 보면 되겠다? 양식 어업권들을 다 더해주면 되겠죠. 건수를 다 더해주자. 이 지역 친구 한번 봅시다. 다 더하기 전에 우리 생각 한번 해볼 거예요. 이 지역. 얘 혼자 2000짜리 가지고 있거든요. 나머지 중에 혹시 2000 근처로 갈 수 있는 애 있나 보시면은 F밖에 없어요. F만 더해주자. 더하면 얼마야? 2120 정도 된다. 근데 요거 160이네. 그럼 얘 2160이에요. 혹시 해조류는 2가 더 커요. 따라서 뭐다? 무조건 2가 가장 크겠다. 그래서 이 친구 동그라미 정답을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친구 267번 보도록 합시다. 267번. 다음 자료는 갑국대학교 도서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 모두 골라달라고 합니다. 갑국대학교 도서관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돼 있나 봅니다. 첫 번째 친구, 장서당 대출 도서수 2015년이 가장 많대요. 장서당 대출 도서수 2015년. 이 친구도 똑같아요. 이 상태로 봤을 때 자기한테 편한지 혹은 불편한지를 먼저 생각해 주시고 불편하다면 0을 하나 붙여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 대략 154분의 20이니까 우선 10%는 들어가고 5%까지는 안 들어갈 것 같아. 한 15%보다 작다 정도로만 생각해 주신 다음에 15%보다 더 클 것 같은 친구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보시면은 15%보다 더 클 것 같은 친구는 없고 비교할 만한 친구는 13년 정도만 되겠다. 그래서 우리 13년이랑 15년을 한번 비교해 보자. 175 밑에는 138. 이 친구는 204, 154라고 보자. 기울기를 한번 보면 좋겠다. 얼마나 커졌어? 16. 분모는 16. 분자는 29만큼 커졌네요. 이 친구 140이라고 생각하면 위에 올라가 있는 게 한 35 정도 돼서 한 1.2에서 1.3 정도 되는데 얘는 1.5에 많이 가깝죠. 따라서 보다 더 큰 친구가 2015년이다. 2015년이 가장 높다. 동그라미. 다음 친구, 대출 도서의 증감 방향과 도서 구입비의 증감 방향이 같대요. 도서 구입비 감소, 감소. 증가, 증가. 감소, 감소. 감소, 감소. 아, 증감 방향 똑같구나. 디귿 동그라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디귿. 도서 구입비의 감소율이 가장 큰 애는 14년이라고 합니다. 14년에 도서 구입비 얼마나 감소했어 보니까 대략
3,000 정도 감소했어요. 과거를 기준으로 봐야 되니까 5%보단 덜 감소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다른 감소한 친구 누구 있나 봤더니 여기 있어요. 얘도 똑같이 3,000 정도 감소했는데 과거가 더 작으니까 감소율이 가장 작은 건 2014년이 아니라 2017년이겠구나. 디귿 X. 마지막 리을. 사소수는 매년 감소한대요. 감소. 매년 감소하는구나. 정답을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분수 비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분수 비교하실 때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요걸 거예요. 어떤 거냐면 언제 배수 테크닉을 사용해야 좋고 언제 기울기 테크닉을 사용해야 좋은가?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기울기 테크닉은요, 분자, 분모가 있죠. 이 둘 사이의 차이가 적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차이가 적다라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얘가 3에서 4로 갔어요. 그럼 차이 1이니까 적은가?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그런 적다란 의미가 아니라 요 3에서 가는 거의 비율이 적어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200 이렇게 적읍시다. 2000에서 1000이 있고 여기는 2500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긴 뭐 1300이라고 적을게요. 뭐 대충 비교하는 건 뻔하게 나올 거지만 그냥 예시니까. 그리고 다음 친구로는 지금 500 차이 나잖아요. 밑에 있는 친구는 600에서 1000으로 갈게요. 그리고 위에는 뭐 300, 이 친구는 뭐 550이라고 합시다. 차이가 적다라 그랬으니까 얘는 500 차이 나고 얘는 400 차이니까 얘가 더 적은 거라고 느껴지시겠지만 그 적다란 의미는 뭐라고요? 원래에서 400이 차지하고 있는 의미예요. 그럼 뭐예요? 600에서 400이니까 3분의 2나 차지하죠. 반대 친구는 500이지만 5000에서 얼마다? 500이니까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위에 친구가 차이가 더 적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차이가 웬만하면 한 20% 내외라면 쓸만한데 20%를 넘어가면 조금 어렵다. 그리고 50%가 넘어간다? 그럼 그 친구는 안 쓰는 게 좋다라고 설명드릴게요. 그럼 뭘 써야겠다? 배수를 이용해주면 되겠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봬요.